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쿠르스크로 가가지고 군복 입고 작전 회의를 열면서 러시아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한 합의하고 이 공이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인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터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문제 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푸틴 대통령이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하고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보면은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의한 거 나 받을 생각 없거든. 이거 다 완전히 러시아 영토 탈환하기 전에는 휴전 없어. 뭐 이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휴전 협상은 우린 지금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지금 러시아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쿠르스크주의 시찰 일정 자체도 너무 이제 급하게 잡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정된 일정을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잡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내에서도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경제 현안 회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갑자기 일정이 뒤로 밀리고 네. 느닷없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주를 시찰을 했고 네. 또 이제 군복까지 입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군복 입은 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또 크죠.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선 시찰은 해도 보통 네. 양복을 입고 나왔었는데 네. 군복까지 입고 나와서 전선 사령관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작전 회의까지 했습니다. 아하. 우크라이나의 점령당에 있는 나머지 영토를 모두 탈환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영토 탈환을 하는 날까지는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30일 휴전안은 지금 당장 못 받겠다.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 휴전 협상 자체가 자신들한테 꽤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판 자체를 엎을 걸로 보이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당장 단기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는 좀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아마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쿠르스크 전선 지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당히 많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이제 철수시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최초로 점령한 지역이니까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온전히 되찾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 지역을 다 되찾고 나서는 네. 이제 러시아도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또 전환을 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결 과제가 러시아 땅이었던 쿠르스크를 완전히 회복한 이후에나 이제 여러 가지 휴전 부분을 좀 검토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맥락이군요. 근데 지금 뭐 전선이라는 게 쿠르스크만이 아니라 거의 뭐 1000km 이상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이 펼쳐져 있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유독 이 쿠르스크의 탈환 여기에 이렇게 목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푸틴 정권 입장에서 네. 이 지역은 개전 이후에 이제 자국 영토 중에 뺏긴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러시아 영토였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뺏긴 유일한 곳이 쿠르스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뺏긴 상태로 네. 이제 휴전이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했다. 이런 승리 선언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땅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상태가 되면. 예.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난민들이 한 네. 2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들이 이제 북부 지역에 지금 피난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푸틴 정권은 개전 이후에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이란 용어로 한정을 하고 있고 네. 네. 러시아 안보에는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지역을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 작전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쿠르스크주가 역사적으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때였던 이제 1943년 나치 독일과 이제 소련이 전쟁을 계속할 때 소련이 처음으로 나치 독일의 승리를 얻어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제 나중에 1945년 소련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틴 정권은 개전 이후에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이제 파시스트다 혹은 나치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전에 소련 전쟁처럼 이들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선전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쿠르스크에서 이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쿠르스크주가 조금만 있으면은 러시아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탈환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전투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돼서 지금은 이제 휴전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더 가열차게 몰아붙여가지고 쿠르스크도 회복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땅도 더 차지할 수 있는 혹이라고 봐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휴전하는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러시아 안에서는 그에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휴전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제 전쟁 벌써 한 3년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 러시아도 나름 땅도 좀 확보를 했고 했으니까 뭐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의 여론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현재 미국의 이 30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러시아 군부에서는 지금 휴전을 할 경우에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시간만 벌어주고 아, 이게 이제 장기 휴전으로는 결국엔 우리가 우크라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압박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이제 러시아군을 더 밀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이러한 단기 휴전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엔 30일 지나서 또 교전을 하게 될 것이고 어허.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될 거면 아예 종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휴전은 필요 없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 휴전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교전을 중지시키고 계속 협상을 통해서 결국 종전 협상까지 이거를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거는 지금 전선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30일 휴전안을 해서 전선 지역이 조용해지면 반대로 이제 후방 지역을 통해 이제 드론 공습이나 탄도 미사일 공습을 양측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후방 지역의 민간인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휴전을 할 거면 완전히 휴전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군을 지금 기회에 완전히 밀어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러시아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이 단기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본인이 뭐 선거운동 할 때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내가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 뭐 종전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고 하니까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할 텐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셈법은 이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난항이 또 예상이 되는데 이거 휴전안의 운명 지금 뭐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좀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부도 고심이 지금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지금 뭐 러시아 내부에서도 여러 매체들이 이거를 정부 쪽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네. 최대한 지금 신중한 입장으로 뭐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이제 전투가 현재 유리해지고 있는 것은 전술적인 이점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좋은 안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략적인 이점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만약에 이겨서 네. 이어졌다면은 지금 같은 좋은 조건의 휴전안은 좀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지금 많기 때문에 아하.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더 좋은 안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 상황만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후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민 손이 결국 지금 국제적 고립이 상당히 심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중국과도 지금 멀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러 제재를 전쟁 이후에도 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국에 국제사회로 복귀를 하려면은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경제나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전후 복구를 시작을 하려면 결국에는 트럼프의 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간 문제일 뿐이지 네. 결국에는 미국의 휴전안을 받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러시아로서는 어쨌든 속전속결로 쿠르스크를 빨리 탈환을 하고 휴전안을 받고 아마 이런 게 아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의 네. 어떤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총력을 다 투입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기 또 러시아 그 전선에 가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 이런 것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좀 나오다가 최근에 조용해졌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푸틴 대통령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도 전선을 시찰하면서 러시아군에게 모든 영토를 탈환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마크의 셈법을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